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관대한 우리 2,300만 동 보에게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승만 바로 알기. 오늘도 험난한 건국의 길 가운데 미군의 남한 진주와 하지 장군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8선 이남으로 진주한 미군의 상황에 대해서 칼 버거 기자의 논평이 적절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미국 정부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준비 없이 태평양 지구에 미군에 의해서 점령된 유일한 주요 지역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준비도 없이 남한을 떠맡은 미국 책임자는 하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태평양 전쟁 동안 17번의 전투에서 앞장섰습니다. 부하들과 위험과 고난을 함께한 용장이었습니다. 투철한 군인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태평양의 패튼, 군인 중의 군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용감한 군인이 복잡하게 얽힌 정치 상황을 풀어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그가 지휘했던 오키나와 주둔 24군단이 남한 접수의 주력 부대로 선정된 것은 오로지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에게 전달된 명령은 최대한 빨리 부대를 이동하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본국 정부나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로부터 아무런 세부적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하지는 많은 정책들을 스스로 즉흥적으로 입안해야 했습니다. 최악의 진보는 그의 포고령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인민제군이요, 여는 오늘 남조선 지역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다. 제군은 연합군 총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장차 발할 여의 명령을 엄숙히 지켜라. 제군은 평화를 유지하며 정직한 행동을 하라. 만약 명령을 아니 지킨다든지 또는 혼란 상태를 일으킨다면 즉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단을 취하겠노라. 이미 확정된 항복 조건을 이행하면 여는 시초에 있어서는 현 행정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노라. 네, 해방과 함께 들어온 소련군과 미군의 포고문이 천지 차이로 다르죠. 소련군은 우리가 해방군이다. 이제 북한 인민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유를 찾았으니 세우고 싶은 나라 세워라. 이런 식의 포고문을 했고, 소련군보다 한 달이나 늦게 남한으로 들어온 미군은 포고문이 글자 그대로 군사작전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났느냐, 소련군은 이미 지난 40여 년 동안 훈련된 공산화 전략, 그 결과가 쌓여서 아주 능숙한 해방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썼느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해방이라는 용어는 마르크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외칠 때 왜 단결해야 되느냐, 착취기급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그때부터 해방입니다. 그 해방입니다. 그것이 레닌이 소련 전제주의 현실에 맞춰서 레니니즘으로 바꿨죠. 그래서 막스 레니니즘이라 그러죠. 레닌의 해방은 커민테른,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국제공산주의, 자기 나라
제정 전제주의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약소민족은 너희들을 지배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로부터 우리가 해방시켜주구만. 이게 커민테린이죠. 그게 1919년입니다. 우리 3.1운동 났을 때. 그때부터 그렇게 해온 이 계급투쟁 해방 공산화 논리의 상징적인 용어가 해방입니다. 그렇게 작성된 포고문과 미국은 어떻습니까? 하지가 발표한 건 100% 전투병에 당부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왔으니 질서문란 하지 말고 말 잘 들어라. 그러니 40년 동안 일본 지배받던 한국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와, 소련이 해방군이구나, 은인이구나, 그런 심리전이죠. 소련이나 공산 진영에서 해방을 얘기할 때 그 해방은 공산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방군이다, 이 말은 우리가 너희들을 공산화시키러 왔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마르크스 때부터 해방은 공산화, 레닌도 공산화, 스탈린도 공산화. 그거를 아직까지도 남한에서 우리는 그 해방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일제로부터의 해방, 외국 지배로부터의 해방, 이것만 생각하고 교육을 시킬 줄도 몰라요. 공산당의 해방이 무슨 뜻인지를. 소련군은 사실은 약탈군이었죠. 점령군이었고, 미군이 점령군이 아니라 소련은 미군이 남한을 점령한 미군이 점령했다. 저건 제국주의다, 식민주의다. 일본을 대신한 식민주의다. 일본 침략국가가 물러가고 또 하나 더 큰 침략국가가 남한을 점령했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약탈군이죠, 소련이. 그 약탈군임을 아주 실감있게 증언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했는데, 그 중에 함석헌 선생이 쓴 글들이 아주 리얼합니다. 잠깐 소개할게요. 이 양반이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서 3.1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한 일이 뭐냐, 해방이란 말은, 자유란 말은 그들 말뿐이고 사실은 소련 일색으로 모든 걸 뒤바꿨다. 거리마다 레닌 포스터, 스탈린 초상화가 나붙고, 거리 이름도 레닌 스트리트, 스탈린 광장, 이렇게 다 바꾸고, 학교에서는 그날부터 소련만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렇게 3개월 지나면서 전국에서, 북한 전역에서 반공 의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게 11월 달 소련군 진주 3개월 만에 일어난 신의주 학생 사건입니다. 신의주 학생 사건을 소련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기를, 탱크를 동원하고 전투기를 동원해서 그 공중에서 데모대 학생들 무차별 발포해가지고 학살하죠. 수백 명이 죽고 천여 명이 다치고 한 200명은 시베리아 유형을 보냅니다. 그게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의 실제의 정체, 약탈군의 진면목이죠. 소련 군정의 성명서와 미 군정의 성명서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소련군은 자유와 행복, 보호를 약속했지만 미군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준다는 고압적인 자세 보냅니다. 소련은 일제를 배척하겠다고 말했지만 미국은 현재 행정기구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와 미 군정이 얼마나 한국 상황에 무지했고 정치적인 감각이 무디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일각에서는 미군과 소련군의 성명서를
그대로 비교하면서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명서의 말과 실제로 벌어진 현실을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지만은 미군이 그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입니다. 트루먼 행정부의 고위 정책 수립가들에게 한국 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렸던 것이죠. 미군 병사는 7,000명이나 집중적인 일본어를 교육받았으나 최초에 한국에 들어왔던 미군 장교 가운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미 군정이 우리 민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소국의 운명치고는 너무했습니다. 일본 주둔 미군에 대한 최악의 징계는 한국 파견이었습니다. 상관들은 부하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말로 위협했습니다. 근무가 불량하면 한국에 보내버리겠다. 이처럼 미국에게 한국은 한일 합방 때나 해방 때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화나는 일이지만 그네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할 만도 합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 중에 하나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임을 설득해서 그들이 한국을 돕고 한국을 위해 싸우게 만드는 일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과제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중요한 일은 이승만 아니고는 감당할 인물이 없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면은 미국의 메이저 언론에 속합니다. 이 시카고 트리뷴의 시몬즈 기자라는 사람이 종군 기자로 나와가지고 일본에 근무하는 미군들도 취재하고 남한에 근무하는 미군들도 취재해서 그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 속에 남한에 근무하는 미군들이 일본에 휴가를 왔다가 돌아가면서 배를 타고 배 위에서 선상 인터뷰가 있어요. 인터뷰한 군인들이 37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나는 사우스 코리아로 가고 싶지 않다. 사우스 코리아는 지옥이고 제 배는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 기자가 몇 가지 쫙 사례를 보도를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인들은 미국하고 전쟁한 적이었는데도 일본인들은 미군들한테 너무 친절하다. 한국인들은 보니까 우리를 보기만 하면 도망가고 잘해주면은 속여먹고 이 야만인들이다. 이런 코멘트. 제일 문제는 주거 환경이에요. 미군이 살 만한 주택이 없다. 미군 장교가 기거할 양식 건물이 없어서 와이프나 애들을 데려올 수도 없다. 하루빨리 일본으로 전근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남한의 미군을 철수했으면 좋겠다. 어느 장교는 말하기를 내가 한국을 떠날 수만 있다면 소련이 하루빨리 남한까지 점령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해요. 이런 신문 보도를 보고 이승만이 나서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미군 진짜 철수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마련한 것이 이승만이 미군 주거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이잖아요.
이 왕가 조선 왕실이 소유한 땅들이 많아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자기 서당 친구였어요. 같은 왕족이죠. 이씨. 이 친구한테 얘기해서 땅 내놔라. 미군이 철수하면은 소련이 내려온다. 조선 왕조가 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이 꼴이 되는데 그 속죄는 못할 망정 미군 못 나가게 미군이 살 만한 땅을 내놔라.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땅을 물색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저 안국동과 경복궁 사이에 있는 송현동 그 넓은 공지입니다. 그게 이승만이 마련해서 미군한테 주택지로 제공한 땅이에요. 그런 시기였어요.